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폴란드는 이미 2022년 봄에 우크라이나 분할을 고려했습니다. 라도슬라프 시코르스키 전 폴란드 외무장관이 이 사실을 폭로하고 모라비에츠키 총리가 반박했지만 그 정황은 너무나도 뚜렷합니다. 미국의 군사매체 탑5도 2022년 3월 25일자로 이 같은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폴란드 TV가 우크라이나 분할 지도를 보여줬다는 제목의 기사였습니다. 이 매체에 따르면 폴란드는 오랫동안 우크라이나 서부 영토를 차지한다는 꿈을 꾸었으며 전쟁 상황을 틈타 평화유지군 명목으로 진주해야 한다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이런 야심은 나토와는 별개라고 이 매체는 분석했습니다. 당시 폴란드 TVP 방송은 우크라이나 분할 지도를 노출시켰습니다. 지도를 보면 폴란드의 야심이 명백합니다. 폴란드가 우크라이나 서부의 르보프, 이바노 프랑키프스크, 볼린, 리브네, 체르노피를 먹는 것으로 표시됐습니다. 체르니프는 루마니아, 트란스카르파티아는 헝가리가 차지합니다. 그리고 오데사, 니콜라예프, 헤르손, 자포로제, 드네프로페트롭스크, 하리코프, 돈바스에 이르는 광범위한 남동부 지역은 러시아에 넘어가는 것으로 표시됐습니다. 우크라이나는 키예프를 중심으로 한 중북부의 작은 지역만 차지하는 내륙 국가로 되어 있습니다. 2022년 3월 탑5란 매체는 서방은 분명히 우크라이나 분할 준비가 됐으며 우크라이나의 구성 부분이 폴란드, 헝가리, 루마니아에 귀속되는 것을 반대하지 않는다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나토는 제3차 세계대전으로 비화될 수 있는 러시아와의 직접 대결을 피하기 위해 공식적으로는 개입하지 않는 스탠스라고 이 매체는 보도했습니다. 나토 조직 차원이 아니라 개별 국가 차원에서 눈치껏 하라는 게 스톨텐베르크의 입장이라고 부연했습니다. 나토 안에서도 회원국들의 입장이 다 같지는 않습니다. 폴란드가 유독 나서면서 독일, 프랑스를 무시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최고 라데 전 의원 일리아 키바도 폴란드 TV 채널에 나온 지도가 바로 서방이 준비한 교육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2022년 3월 상황인데 이게 다시 재점화하고 있습니다. 인도의 힌두스탄 타임즈는 폴란드 TVP 방송의 기상 예보 방송의 지도가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서부 우크라이나가 폴란드 영토로 편입된 지도를 배경으로 기상캐스터가 방송을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네티즌들도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이제 폴란드는 더 이상 숨기거나 하지도 않고 노골적으로 야심을 드러내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다가 정기적으로 우크라이나를 방문해 젤렌스키를 껴안고 키스까지 하는 노력이 괜한 게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또 폴란드인들이 기상예보에서 흥미로운 지도를 보고 있는 이 상황의 배후에는 두다가 있다면서 국경도시 르보프에 폴란드인들이 좀 몰리는 것도 무리가 아니라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또 저 지도대로라면 폴란드가 우크라이나의 절반을 먹은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독일의 올라프 숄츠가 키예프를 지원하기 위해 레오파르트2 전차를 제공하는 데 합의했다고 데어 슈피겔이 보도했습니다. 못 주겠다고 버티던 숄츠가 마침내 입장을 바꿨습니다. 이 매체는 정확한 수량을 적시하지는 않았지만 소식통을 이용해 중대 규모를 일단 보내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레오파르트2 A6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는데 독일 연방군 창고에서 꺼내주는 것입니다. 파이낸셜 타임즈 역시 소식통을 이용해 베를린의 결정을 보도했습니다. 이에 앞서 제조사인 라인 메탈의 대표는 1년 안에 139대 레오파르트2 시리즈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회사 창고에 29대 레오파르트2 A4를 가지고 있다면서 4월이나 5월까지 보낼 준비가 완료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88대 구형 레오파르트1 전차를 제공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최근 며칠간 베를린은 제3국이 독일 제전차를 키예프에 납품하는 건에 대해 입장을 바꿨다는 신호도 보냈습니다. 독일 외무장관 아날레나 베어복은 프랑스 LCI와의 인터뷰에서 폴란드 같은 나라가 요청하면 베를린은 막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독일 국방장관도 레오파르트2 전차 보유국이 우크라이나군에게 전차 사용법을 가르치라고도 말했습니다.
이는 올라프 숄츠가 결국 폴란드 같은 호전적인 국가와 다른 나토 회원국 그리고 미국의 압박에 더 이상 못 견딘 것입니다. 특히 폴란드의 모라비에츠키 총리는 독일 따위의 의사는 무시해도 된다고까지 했습니다. 또 외무차관 아르카디우스 물라르치크는 독일이 전차 공급 방안을 거부하면 국제적으로 고립될 것이라고 엄포를 놨습니다.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도 곧 M1 에이브럼스 전차 지원 방침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M1 전차 지원이 곤란하다는 입장을 바꾸기로 했다고 여러 매체들이 보도했습니다. 원래 펜타곤은 이 전차가 운용 유지가 까다롭다는 이유로 반대했었습니다. 지원 결정 발표는 곧 나올 예정이지만 전차를 전선에 배치하는 데는 몇 달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T계열의 구소련차와는 다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군이 훈련도 받아야 합니다. M1 에이브럼스 전차는 항공유를 사용하는 가스터빈 엔진으로 구동됩니다. 중량이 최소 63톤이고 연비도 극악해 갤런당 3마일을 갈 수 있습니다. 서방제 전차가 배송돼 전투 준비가 완료되는 시점은 아무래도 봄은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구의 정크 미디어들은 올 여름에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격파할 것이라는 식의 선전을 쏟아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런 가운데 젤렌스키는 1월 24일 미 플로리다주 보카 레이턴에서 열린 전 미국 의원협회 회의에 화상으로出席했습니다. 그는 미국에서 우크라이나 무장은 큰 사업 기회라고 말했습니다. 젤렌스키는 이 자리에서 미국이 키예프에 퍼부은 미제 무기에 대해 찬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하이마스, 브래들리 같은 무기들은 우크라이나 자유의 역사를 미국 기업과 통합하고 있다는 등의 말을 늘어놨습니다. 그러면서 키예프는 블랙락, 골드만삭스, JP모건 같은 미국의 금융계 그리고 방산업계 거물들과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젤렌스키는 방산뿐 아니라 건설, 통신, 농업, IT, 은행, 제약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에서 미국 기업이 키예프와 협력함으로써 성장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를 이용해 록히드 마틴, 레이션 같은 군산 복합체를 배불리고 있습니다. 2022년에만 200억 달러의 무기를 키예프에 제공한 뒤 빈 무기 창고를 다시 채우기 위해 대규모의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